사람은 죽잖아요? 언젠가는. 정신보험은 최선의 상품이냐? 아쉽지만 아니에요. 한번 먹으면 5년 안에 일반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. 보다 절대 노후 준비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. 여러분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앱인 시그널 플래너를 운영하고 있는 헤비팩토리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17년차 금융권 직장인 전진혁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머니로그라는 코너를 운영하고 있어요. 이 중에서 보험과 관련된 고민이 있었던 기고 글들을 저희가 두 가지를 꼽아왔어요. 일단 첫 번째 사연자분은 나이는 30세, 광고대행사 마케팅팀 3년차 대리고요. 실수령액이 월 최소 300만 원 정도, 변액 종신보험이 월 3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. 이 보험에 대한 지금 고민이 있으신 걸로 보이는데요. 재작년에 잘 모르고 변액보험에 가입한 건 많이 아쉽습니다. 가입한 보험이 우배랑 변액 종신보험인데 노후 대비를 위해 들었다고 하셨어요.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이렇게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. 상품 이름의 맨 마지막에 어떤 게 써있는지 봐야 돼요. 뭐죠, 상품이? 종신보험. 종신보험이죠. 죽고 나서 남은 유가족들한테 경제적 타격을 덜 주게 하기 위해서 사망보장금을 주는 보험이거든요. 사연자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걸 가입한 이유가 오히려 반대죠. 노후 준비. 내가 살아있을 때 잘 쓰려고 했던 건데 결국 가입한 게 이제 종신보험이었다는 거예요. 그 앞에 변액이라는 단어가 붙었지 않습니까? 근데 종신보험은 사실 일반적인 질병보험이랑 좀 다르게 내가 끝까지 유지만 하면 반드시 타먹을 확률이 거의 100%죠. 왜? 사람은 죽잖아요? 언젠가는. 종신보험을 보험사에서 받게 되면 잘 운영을 합니다. 잘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적립을 해놓고 종신보험만 써있는 것들은 납기가 끝나면 원금 정도 수준까지, 물론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거의 적립금이 올라와 있습니다. 이 적립금을 일반 종신보험은 적금처럼 하는데 변액은 뭐냐? 변한다는 거잖아요. 뭐가 변한다? 내가 투자한 적립금이 변한다는 거거든요. 펀드에 투자하는 거예요. 투자 성과가 좋으면 더 많은 적립금이 쌓일 수 있고 만약에 안 되면 더 적게 쌓일 수 있는 거죠. 제 변액보험의 운용 지시를 내릴 수가 있나요? 그럼요. 그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러시군요. 연금저축, IRP 요거에 또 관심 많으시잖아요. 사실 변액도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. 일종의 이제 계좌 형태예요. 내가 보험을 가입하면 그 계좌가 생기고 계좌에 돈을 넣으면 돈이 적립되는데 그 적립된 거를 어떤 펀드에 넣느냐. 근데 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해당 보험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만 넣을 수 있는 거예요. 어떤 회사는 되게 다양하고 어떤 회사는 되게 몇 개 없어요. 내가 이제 변액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투자가 되게 필요할 것 같고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펀드가 이 회사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따지면서 가입하시는 게 좀 좋다. 제가 이제 전반적인 좀 사연을 말씀 들어봤을 때 사실 좀 아쉬운 게 결국 이 변액종신보험이라는 게 뭐 일종의 노후 기능이 있어요. 이제 일반적인 종신보험은 죽어야만 나오잖아요. 근데 요즘 뭐 두 개의 약속 뭐 이제 그런 상품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 연금 지급 옵션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60세 이전에 죽으면 사망보장금이 1억, 60세에 이제 4.5% 받았어요. 450만 원 받았어요. 그러면 이만큼 깎이는 거죠, 계속. 매년 450만원씩 깎여가지고 20년이 지나면 9천만 원이 다 나가고 그 이후에 죽으면 1,000만 원만 줘요.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의 노후 기능이 있는 거죠. 이러한 노후 기능을 위해서 종신보험이 최선의 상품이냐? 아쉽지만 아니에요. 너무나 잘 아시겠죠? 종신보험이 설계사 수수료가 높은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. 시청하고 계시는 20, 30대 여성분들한테 죽으면 돈 나오는 보험이에요라고 하면 가입하겠어요? 절대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연금 얘기만 하는 거죠. 예. 모든 상품이 무조건 나쁜 상품은 아니거든요. 이거의 장점과 단점을 잘 아시고 그냥 선택하시면 좀 좋다라고 생각해요. 예. 이분도 만 30세고요. IT 컨설팅팀 5년차, 월 평균 실수령액은 290만 원 정도입니다. 보험이 굉장히 많이 가입되는데 이분의 고민을 읽어보겠습니다. 이분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까요? 이 질문을 보내주셨고요. 최근 실손보험이 4세대로 바뀌었잖아요. 4세대로 바꾸는 게 좋다는 얘기도 있고 실손보험은 예전에 출시된 상품일수록 보장이 좋다는 얘기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. 실제 손해가 나는 비용의 일부를 이제 돌려받는, 보험사로 또 돌려받는 그런 보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실손보험이 되게 좋은 보험이죠.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하는 보험이 뭐 암보험, 뭐 뇌혈관 보험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딱 그 질병에 걸려야만 받을 수 있어요. 실손보험은 되게 넓은 원인을 질병이나 상해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병원에 가서 실제 쓴 돈의 일부를 돌려받는 그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되게 좋은 보험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청구를 많이 하고 실제 지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보험사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. 심지어는 이제 안 파는 회사도 있어요. 예, 이제 하도 적자가 심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안 파는 회사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최대한 유지하고 국민들의 어떤 의료비 부담을 좀 줄여주게 하는 게 맞잖아요. 그래서 계속 그 실손보험의 조건을 바꿔왔습니다. 예전보다 나쁘게 해왔죠. 그러니까 어떤 보장을 빼거나 돌려주는 그 금액을 줄이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좀 크게 많이 바뀌었던 게 작년에 이제 4세대 실손, 예전 실손보다 보장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보험료 자체는 많이 싸졌어요. 실손보험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뭐냐면 비급여, 뭐 도수치료라든가 뭐
MRI 같은 경우는 막 무분별하게 찍는다던가 백내장 수술 문제 이런 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한 비급여에 대해서 되게 까다롭게 지급 심사를 하고 한도를 놓고 많이 청구하는 사람한테는 보험료를 올리고 아예 청구하지 않는 사람은 보험료를 할인해줘요.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한 게 이제 4세대 실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저희 시그널 플래너에 들어와서 상담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질문을 하세요. 바꾸는 게 좋습니까? 안 좋습니까? 작년부터 많이 물어보시죠. 그렇죠. 근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 되게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분이 2017년도에 가입하셨다고 그랬나요? 처음에? 네, 그러니까 2017년도에 가입했으면 최근 실손 대비 그 보장 조건의 그 요율이 돌려받는 요율이 아직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. 4세대에 비해서. 예, 막 예를 들어서 2009년, 10년 그때 가입하셨던 분과 지금 상품은 사실 보장률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고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사실 저도 되게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까지는 안 아팠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한 3, 4만 원 돈 내는데 내가 그게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앞으로 장담할 수 있을까요? 몰라요. 매월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돌려받는 병원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비싸도 유지하는 게 맞아요.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월 보험료 수준, 내 예산 수준을 세팅을 하자. 어쨌든 우리 보험은 재테크하는 데 있어서 되게 고정지출 비용이잖아요. 고정지출로서의 보험비를 월 10만 원 이내 끊을 거냐, 15만 원 이내 끊을 거냐, 20만 원 이내 끊을 거냐 내 생각에 따라서 그 예산을 정하고 그 안에 내가 3만 원짜리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면 뭐 유지하는 것도 괜찮고요. 실손도 되게 중요하지만 다른 안보험이나 다른 뭐 어린이 보험이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되는데 이 예산이 없다라고 하면 실손에서라도 1, 2만 원이라도 더 줄이는 게 맞겠죠.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험이 되게 많으신데 전반적으로 정의가 좀 필요하다. 전체 예산 대비 보장의 수준과 금액하고 현재 구성 같은 걸 한번 리뷰를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다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4세대 실손보험이 나왔다는 건 앞으로 N세대가 계속 나온다는 뜻인가요?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. 이제 4세대 실손으로 실손보험의 과도한 적자가 만약 메꿔진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실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긴 있죠. 근데 아마 나오겠죠? 네, 그럴 것 같습니다. 계속 보장은 줄어들 거예요. 요즘 2030 여성분들, 고객분들 중에서 좀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또 있나요? 약간 안타까운 게 특히 면접 때문에 신경안정제 같은 거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그 한번 먹으면 보험가입이 안 돼요. 아, 처방받아서 먹는 이게 거였어요? 30일 이상 받으면 5년 안에 일반 보험가입이 안 됩니다. 전혀 몰랐어요. 내가 실손에서도 정신과에 대한 청구는 거의 안 되거든요. 근데 적어도 정신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보험 점검을 하고 사실 가는 게 좋겠다. 제일 좋은 거는 건강검진 받기 전에 20대 초중반에 깨끗할 때 끝내놓는 게 가장 좋아요. 건강검진 받기 시작하면 이제 뭔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면은 정기적으로 좀 받게 되니까요. 원하지 않아도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, 계속.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저는 철저하게 그냥 확률적으로 해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망 확률, 실제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질병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. 뭐 실손보험이나 3대 질환, 뭐 어른들 많이 돌아가시잖아요.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하되 가족력 하고 생활습관 뭐 그런 부분들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많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. 지금 내가 뭐 하고 지금 나 왜 이러고 있지? 왜 이러고 살고 있지? 그러면서 준비를 저도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가 몇 가지 단어 키워드를 꼽아봤는데 한 가지를 선택하셔가지고 지금 6개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. 선택하셔서 그 키워드를 갖고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보험에 대해서요? 네. 되게 어려울 거예요. 자, 첫 번째 저한테 키워드. 이런 말 안 하셨잖아요. 네, 맞아요. 그 여기 써놨습니다. 선택을 해서 그 키워드로 보험을 설명하는 거죠. 보험은 전자레인지예요. 이러면서 이제 편히 보시죠. 와 대박. 네. 네. 생각보다 빨라요. 머리가 방금 팽팽 소리가 들렸는데. 네, 저는 편의점을 픽하겠습니다. 네. 개개인마다 편의점은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. 편의점에서는 되게 다양한 물품을 구비하고 있고 내가 어떤 목표와 니즈에 따라서 가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. 보험도 사실 똑같습니다. 편의점에 있는 다양한 물품처럼 보험도 되게 다양한 보장들이 있어요. 내가 편의점 갔다고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주세요 안 하잖아요. 내가 필요한 것만 고릅니다. 보험도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게 필요할까에 따라서 어떤 질병에 대한 거든지 상해야 되는 거든지 혹은 연금이나 저축에 대한 게 필요할 때 딱 필요한 만큼 골라서 갖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곳이다. 아, 엄청난 비유. 야, 이게 되네요. 보실 줄 몰랐어요. 네, 저도 이거 너무 명언이 나왔습니다, 진짜. 마지막 질문으로 개인으로서 그 전진혁 님이 나는 정말 이것만은 나의 철학이다. 돈 관리 철학이 있다.
하시는 게 있다면 한 가지를 전수해 주시죠. 교육비보다 절대 노후 준비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. 근데 그 교육비를 많이 쓴 만큼 그 부모님의 혹은 그 가장의 노후 준비는 부족해지거든요. 내가 교육비를 써서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나가서 그 부모한테 거꾸로 효도할 확률은 있긴 있는데 되게 극히 드물다. 근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늙고 병들어서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서 은퇴하게 될 확률은 100%예요. 거의 1%, 2%도 안 되는 확률. 여기는 100%의 확률.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교육비보다 절대 노후 준비 금액을 줄이지 않는다.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. 경험을 쌓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게 그래도 좋다. 그 나이 때는 저축해야 된다. 이거 가지고도 논쟁이 막 있는데 결국 그 비용이 나한테 어떻게 돌아오느냐를 잘 따져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교육비도 마찬가지고 보험료도 마찬가지고. 요즘은 사실 되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. 비원도 많으시고 뭐 한데 교육비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레스토랑 가서 10만 원, 20만 원, 30만 원 막 쓰는 거는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 많아요. 연금 20만 원 가입하세요 그러면 싫어해요. 내 돈 뺏기는 것 같아요. 이 돈은 사실 내가 지금 쓸 돈을 나중에 이연시키는 거거든요. 나중을 쓰기 위해서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. 기능이 다 이름에 들어가야 되나요? 무형의 상품이지 않습니까? 상품명이 가장 중요해요. 그 안에 있는 거를 충분히 알려줄 수 있는 형태. 최근 트렌드는 이제 앞에 약간 수식어를 붙이죠. 금쪽 같은 이제 이런 식으로. 예. 그래서 이름만 길어져요. 맞습니다. 아, 편의점. 명예의 전당에 올려드리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아이고. 아이고.